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김영호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70세의 아내 정미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혼한 지 4년 된 황혼의 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재혼이라니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저희에게는 서로가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힘들었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지만 결국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 아내가 쓰던 컵, 아내의 화장품이 놓인 화장대, 모든 것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고 빨래도 쌓여만 갔습니다. 40년간 아내가 해주던 일들을 혼자 하려니 서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할 의욕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걱정해서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지만 손주들 때문에 시끄러운 집에 있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적막감이 더 심했죠. TV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혼자 깨면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부부 동반 모임이라 저만 혼자였고 그럴 때마다 더 외로웠죠.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등록했죠. 처음 간 날 한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왠지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어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호입니다. 아, 네. 정미숙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도 2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려움, 자식들 걱정, 외로움.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죠. 몇 달간 노래교실에서 만나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연애라는 게 우습지만 저는 김 선생님과 있으면 편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재혼이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 여자분이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자식들의 반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도 같은 상황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겠어요? 미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법적 결혼 대신 사실혼을 선택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자식들에게 가도록 하고 우리는 그저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죠.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맞춰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같이 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일 때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밝아진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혼 1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제가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숙 씨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됐죠. 당신은 지금이라도 떠나도 돼. 남편 간병하다 보낸 사람이 또 간병할 수는 없잖아. 그때 미숙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부부인데 아플 때 곁에 없으면 누가 있어요? 당신 간병은 내가 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도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미숙 씨는 대부분의 간병을 혼자 해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는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토와 탈모, 체력 저하. 하지만 미숙 씨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호박죽 끓였어요. 머리카락 빠진 게 뭐 어때요? 나도 늙어서 머리 많이 빠졌는걸요. 그녀의 유머와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숙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있죠. 여보, 계단 조심해요. 3개 남았어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의사이자 간호사가 됐습니다. 병원 갈 때도 함께, 약 먹을 시간도 서로 챙기고 건강한 식단도 함께 지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며 걷죠. 벤치에 앉아 쉴 때면 미숙 씨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황혼 재혼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식들 눈치, 재산 문제, 죽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저희가 깨달은 것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더 아끼고 감사하며 살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간병인이면서 동시에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아플 때 손 잡아줄 사람, 외로울 때 말 걸어줄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사세요. 황혼의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7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